그리고 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검찰개혁, 언론개혁 두 개가 남았는데 언론개혁은 사실은 이제 유튜버의 세상과 SNS의 세상이 오면서 시장에 의해서 개혁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가짜뉴스를 이제 어떻게 할까가 남아있고 사실과 정보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잘 안 돼요. 그쪽이. 그게 이제 문제고 예. 그러나 이제 권력기관은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군이 구테타 일으키는 거는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로 결국 척결을 완전히 척결을 했는데 이번엔 군이 아니라 딴 사람이 한 거. 그것도 뭐냐면 특정 고등학교. 예. 그러니까 이 군 인사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난 예. 거죠. 두 번째는 국세청은 세풍 사건, 국세청을 이용해서 정치 자금을 걷다가 결국은 이제 국세청도 예. 정리가 됐고 또 한편에 정리가 된 게 안기부 같은 경우에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대선 자금을 쓰고 난 걸 안기부에 계좌에 넣어놨다가 이제 그게 드디어 이제 안기부도 정리가 됐잖아요. 남은 게 하나가 검찰인데 이제 이 검찰 권력도 국민의 감시 속으로 이제 그 세상이 열리는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고 봅니다. 와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면 경찰이 좀 권력이 뭐 이승만 정권 때라든지 경찰의 권력이 있다가 그거 사실 전두환 때도 비슷했어요. 그 전두환이 형인가 누군가가 경찰 뭐 그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검찰이 이렇게 되는데 또 지금 너무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좀 갈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본도 보면 동경경시청이 강한 데가 있었고 동경지검 특수부가 강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결국은 중요한데 지금 검찰은 수십 년 동안 너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었어요. 그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이제 국민의 견제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또 하나 모든 권력은 항상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보죠. 그리고 이제 뭐 좀 있으면은 청문회 슈퍼위크라는 게 뭐 생기는 모양이에요. 근데 청문회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장관들한테 딱 됐는데 뭐 이렇게 보실 때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지금 장관 후보자들? 대체로 뭐 크게 문제되는 분들은 크게 없어 보이는데 아마 이진숙 교육부 장관이 상당히 여의도에서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있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있고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님은 저는 빨리 자진 사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국력 낭비거든요, 저거. 방송 3법 통과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방송상법 통과하다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87년 유월항쟁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뭐냐 KBS가 점거당했었잖아요. KBS가 점거당했다고요? 네. 예. 그때 뭐냐면 제대로 된 국민들의 방송을 해달라 이런 거였는데 결국 정권 바뀌고 나면 방송을 장악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번에 정치권에서 100% 이사를 추천하는 걸 이제 40%로 줄였잖아요. 그리고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데는 이제 100인 이상 추천위원회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정권 바뀌면 방송을 장악해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시대를 이제 끝내는 그런 과정이 이제 돌입한 게 이번 방송상법이라고 보고 저는 통과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지금 과방위를 통과한 거지 이제 본회의를 통과한 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도 뭐 서두르지 않겠다 맨 처음에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뭐 그 최민희 과방위원장 얘기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또 동의를 한다는 식으로 언급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일각에서 나오는 게 이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니까 결국은 이 과제를 본격적으로 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방송상법 이거는 뭐 오래 논의가 됐던 거고 결국은 이게 예를 들어서 정치권이 40%의 이사를 추천하는 거를 100%로 하겠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은 100% 정치권에서 하던 거를 40%로 주기는 오히려 권력을 내려놓는 과정이잖아요. 방송 장악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법이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저 국민의힘은 시민단체 뭐 이런 거 다 민주당 편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한다면. 근데 그 시민단체도 어떤 시민단체를 이거 사실 이제 법으로 시행령으로 명령하게 해야 되겠죠. 그냥 내가 시민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특검이나 이런 걸 출전할 때 보면은 대한변협이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예. 기관을 정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기관을 정할 때 또한 여야가 함께 얘기해서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과도한 제일 중요한 건 정치권에서 100% 이사를 하던 거를 40% 줄였다는 거. 그럼 60%가 합리적이냐라는 부분은 결국 이거는 법의 제도를 결국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국힘 얘기 제가 잠깐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이 보수라는 것도 사회에서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국힘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이 국힘 간단히 여쭤볼게요. 고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힘 고쳐쓰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민주당이 보다 건강한 보수까지를 과감하게 껴안는 정당으로 저는 전환하고 캐치올 파티로. 예. 네, 그렇게 하고 현재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 정당이 아니다. 왜냐하면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법률과 질서 부분에 있어서 보다 좀 더 완고한 태도를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내란을 일으키는 거는 이거는 보수 정당이라고 볼 수가 아니 없는 당연하죠. 그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그리고 아니죠. 사과도 안 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어디 한밤중에 후보를 교체하고 야밤에 더 이상 나는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나는 동의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민주당이 보다 나는 이 중도 보수까지를 과감하게 안는 정당으로 바꾸고 이제 국민의힘은 저기 작은 정당으로 저는 이제 전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더 이상 이 진보 정당한테 맨날 후보 단일화 하자고 하지 말고 저는 나중에 결국 결선 투표제까지를 만들어서 이 결선 투표 중요해요. 예. 준표 정당에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래서 민주당이 중간의 힘을 좀 더 강력하게 갖는 그래서 합리적인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를 하는 이래서 좀 나라가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야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